자고 일어났더니 통장에 360만 원이 꽂힙니다. 조건은 딱 하나, 취업 경험이 없을 것. 꿈 같은 이야기라고요? 아니요.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2026년 대한민국의 서늘한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하죠. 공짜 돈이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이 돈, 정말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구조대일까요? 아니면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는 진통제일까요? 오늘 그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잔혹한 시나리오를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정부가 드디어 청년들을 챙긴다고요. 취업 문턱도 못 넘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며 박수를 칩니다. 36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죠. 월세도 내고 밀린 학자금도 갚고 가끔은 친구들과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 경제학에서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정부는 왜 하필 지금 경험 없는 청년들에게 현금을 쏟아붓기 시작했을까요? 그들의 진짜 속사정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심상치 않은 소음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돈을 안 쓰면 가게가 망하고 공장이 멈추죠. 이건 국가적인 셧다운 신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심폐소생술을 선택한 겁니다. 청년들의 주머니에 직접 돈을 꽂아 강제로 맥박을 뛰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 방식,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자극한다는 사실이죠. 모두의 손에 돈이 쥐어지는 순간 시장의 물건값은 기다렸다는 듯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은 360만 원의 가치가 내일은 300만 원, 모레는 2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뒤로 밀려나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진짜 흑막을 파헤쳐 볼까요? 정부가 이 돈을 주는 건 단순히 여러분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경제의 불길이 꺼지는 걸 막기 위한 최후의 땔감에 가깝습니다.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고 방에만 박혀 있으면 노동력이라는 자원이 썩어버리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거대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기업들은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절규하죠. 이 간극을 현금으로 메우겠다는 발상,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360만 원은 구직 의욕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까요? 아니면 일하지 않아도 살만하다는 안주의 핑계가 될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배고픈 새들에게 계속해서 공짜 모이를 던져주면 어떻게 될까요? 새들은 더 이상 날개를 파닥이며 먹이를 찾으러 숲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저 하늘에서 떨어질 다음 모이만 기다리게 되죠. 지금 우리 사회의 구직 시스템이 딱 이 꼴입니다. 날개 근육이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현금 지원은 당장 배고픔은 달래주지만 어떻게 날아야 하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모이가 끊기는 순간 찾아옵니다. 정부의 예산은 무한하지 않으니까요. 모이가 끊겼을 때 날개 근육이 퇴화한 새들이 마주할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혹합니다. 고용시장의 미스매치는 더 심해질 겁니다. 기업은 더 까다로워지고 경력 없는 청년들은 더 소외되겠죠. 취업 경험이 없어도 돈을 준다는 조건, 이건 거꾸로 말하면 경력을 쌓을 기회를 뒤로 미루게 만드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나이는 차오르는데 이력서는 여전히 깨끗한 상태. 소름 돋지 않나요? 결국 이 정책은 청년의 미래를 담보로 현재의 지지율을 사는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로 화를 내야 할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왜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사탕 발림만 내미는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 현상의 배후에는 인구 구조의 붕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시스템을 유지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죠. 정부 입장에선 청년들이 단 한 명이라도 더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줄 테니 제발 밖으로 나와라 라고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현금 살포가 시장의 임금 체계를 교란합니다. 지원금보다 조금 더 주는 힘든 일은 아무도 안 하려 들거든요. 결국 중소기업은 무너지고 대기업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과열된 보일러를 끄는 대신 찬물을 계속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론 식는 것 같지만 속은 더 뜨거워지죠. 지속 가능할까요? 절대요. 나중에 이 찬물이 다 떨어지면 보일러는 결국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 정책이 눈 가리고 아웅식의 통계 조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원금을 받는 동안은 실업자 통계에서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나라가 지표상으론 건강해 보이게 만드는 착시 현상이죠. 우리는 지금 거대한 숫자 노름이 희생양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진짜 실력은 현금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책은 그 경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어요. 36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건 당장의 편안함이지 10년 뒤의 내 몸값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돈이 여러분을 도전의 현장에서 멀어지게 하는 투명한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정부는 교육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힘든 일 대신 돈을 주는 쉬운 길을 택했는지. 그건 그들에게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선거, 다음 분기 지표가 더 급하거든요. 국가는 당신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 미래를 지킬 수 있죠. 자, 이제 이 모든 소동의 본질인 마약 같은 메커니즘을 폭로하겠습니다. 경제가 아플 때 현금을 꽂아주는 건 의사가 환자에게 강력한 진통제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통증은 사라지죠. 환자는 자신이 나았다고 착각하며 춤을 춥니다. 하지만 진통제는 원인을 치료하지 않아요. 오히려 환자가 자신의 환부를 방치하게 만들죠. 360만 원이라는 진통제가 혈관을 타고 도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야성적 충동과 생존 본능은 마비되어 갑니다. 나중에 약 기운이 떨어졌을 때 마주할 고통은 처음보다 수십 배는 더 강렬할 겁니다. 이런 상황을 경제학에선 구조적 실업의 고착화라고 부릅니다. 말은 어렵지만 내용은 단순해요. 한번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쉬어버린 기간이 길어지면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세요. 2년 동안 지원금 받으며 쉰 사람과 2년 동안 밑바닥부터 고른 사람, 누구를 뽑겠습니까? 이게 바로 취업 경험 없음이라는 조건이 만드는 보이지 않는 낙인입니다. 정부는 기회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건 360만 원이 아니라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과 성장할 수 있는 토양입니다. 하지만 현금 지급은 그 모든 고민을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일단 돈 줬으니까 입 다물어라는 식이죠. 이것은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던지는 일종의 입막음 비용 아닙니까? 그들은 시스템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넘어가길 바랄 뿐이죠. 하지만 그 대가는 온전히 우리 청년들의 몫으로 남을 겁니다. 텅 빈 이력서와 함께 말이죠. 더 무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물가를 끌어올리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더 살기 힘들어집니다. 자, 이제 가장 뼈아픈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360만 원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닙니다. 미래의 당신이 낼 세금을 미리 당겨 쓰는 고금리 대출이나 다름없죠. 지금은 달콤하게 쓰겠지만 나중에 당신이 간신히 취업했을 때 정부는 그 돈을 2배, 3배의 세금으로 걷어갈 겁니다.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나갈 돈으로 지금 생색을 내고 있는 꼴이죠. 더 큰 문제는 이 정책이 숙련의 공백을 만든다는 겁니다. 남들이 현장에서 욕먹으며 기술을 배울 때 방 안에서 지원금을 받는 당신의 인류는 경제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그 격차는 나중에 어떤 돈으로도 메울 수 없는 거대한 절벽이 될 겁니다. 진짜 공포는 10년 뒤에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잃어버린 세대라고 불릴지도 모릅니다. 돈은 돌고 돌지만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20대는 360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정부의 달콤한 속삭임에 속아 가장 빛나는 시기를 대기 상태로 보내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현금이 아니라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나만의 뗏목을 만드는 일입니다. 정부가 주는 360만 원 받으세요. 하지만 그 돈을 침대 삼아 눕지는 마세요. 그 돈을 신발끈을 묶을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잔인한 경제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공짜를 줄 때 반드시 그보다 소중한 무언가를 가져가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360만 원, 그 대가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부모님 세대는 고도성장의 파도를 탔지만 우리는 저성장의 늪을 건너야 합니다. 룰이 바뀌었습니다. 정부의 현금 살포는 그 늪에 카펫을 까는 척하는 겁니다. 발은 여전히 젖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카펫 밑에 진흙을 걷어내고 단단한 땅을 찾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360만 원 지원금은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이 끝나가고 있다는 비명입니다. 정부는 이미 자생적인 고용시장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돈을 뿌려 연명치료를 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이 돈을 축복으로 여기는 순간 당신의 성장은 멈춥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침몰하는 배에서 나눠주는 마지막 비상식량일지도 모릅니다. 식량을 챙기되 눈은 항상 탈출구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2026년 이 달콤한 돈잔치가 끝난 뒤에 누가 웃고 누가 울고 있을지 이제는 답이 보이시나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대신 날카로워지세요. 경제를 아는 것이 곧 생존입니다. 이 360만 원을 당신의 커리어를 위한 전투식량으로 쓰세요. 안주를 위한 술값이 아니라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정부의 약속은 바람처럼 가볍습니다. 오직 당신의 실력과 통찰력만이 이 거친 파고를 넘게 해줄 유일한 구명조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달콤한 함정을 수없이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경제일기예보가 당신의 우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원래 진실은 쓴 법이죠. 그 쓴맛을 견뎌낸 사람만이 진짜 달콤한 결실을 맛볼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정부의 지원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 번째 투자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일기예보였습니다.